기출문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뭐 법과 도덕, 그다음에 법의 분류, 그리고 관습법에 대한 설명들은 아마 조금 공부를 하시면 아실 거고요. 아주 이런 법 단계서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을 묻는다는 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가 법학개론 앞부분을 봤냐 안 봤냐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 뭐 물론 해석이라든가 유추 해석, 반대 해석 이런 것들은 해석의 방법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에 대한 물음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법의 효력에 관련된 규정까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자, 목적의 정당성,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위헌 판단의 원칙은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요 회차 같은 경우는 한 13번까지가 헌법 문제라고 보셔도 사실은 틀림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의 얘기인데요. 자, 건물 임대료는 천연과실이 아닙니다. 천연과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그 법정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알기만 그냥 한 번쯤만 공부해두면은 틀릴 일이 없는데 공부를 아예 안 하면은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의 소유 형태는 총유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경비회사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등장하죠.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불병정 한문이 나오게 되면은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거는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소송 목적의 값이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자, 소액재판에 관련된 이런 그 법률 같은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렇게 금액이 좀 더 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형사소송법에 대한 얘기 중에서 자, 이게 뭐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된다라는 뭐 이게 숫자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정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즉시 인도해야 되죠. 자, 즉시 인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살짝 그냥 이런 단어로만 바꿔놓은 문제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언뜻 보기에는 이거 시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노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으로 조직한다라는 경우. 자, 그래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요것도 상법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요것도 개념을 묻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과 손해보험. 자, 상법상 손해보험이 아닌 것은 자, 생명보험은 인보험, 사람에 대한 보험으로 속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에 관련된 근로기준에 관련된 법률이 쭉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자, 항상 비슷하게 나오듯이 행정법에 관련된 내용. 자, 39번이요. 자,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자,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자,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자, 구속력, 효력이 있는 이 힘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공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기출문제 이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똑같아요. 앞에 특히 법원이라는 단어는 앞쪽의 기출문제에서도 거의 1번 아니면 2번에 나오는 문제죠. 효력도 마찬가지고요. 분류 전부 다 2, 3, 4, 5번에서 나오는 문제들. 자, 그리고 이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면서 이제 민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자,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조금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이죠. 자, 여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아시겠지만 또 청구권적 기본권. 자, 청원은 구두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제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행위는 자, 뭐 특히나 그 법의 실무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대번 느끼실 거예요. 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행위는 왜 문서가 우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연대채무에 관련된 거는 자, 이 자,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나왔던 문제 같아요. 채무 불이행. 자, 경비 업무 중 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자, 경비업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 아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에 대한 거는 뭐 우리가 한번 좀 일상에서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계속 비슷한 얘기 나오다가 또 경비업체에 관련된 얘기요. 자,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대체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죠. 자,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아주 이제 그 가끔씩 나오는 비상상고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자, 비상상고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 결정이 아니라 자, 판결로서 기각해야 된다는 얘기 아주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리고 계속 넘어가세요. 자, 또 이제 보험계약으로 갑자기 이제 또 문제의 주제가 바뀌게 되죠. 상법도 마찬가지죠. 자,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에도 의결권이 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부당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인데, 자, 이게 6월 이내에 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자, 이거는 자, 3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 특히 이 노동 구제에 관련된 경우는 이제 노동위원회라는 단어가 이제 한 번씩 그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날짜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기준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또 행정법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뭐 이제 하자 있는 행정행위. 자,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아닌 것. 자, 그리고 행정 주체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요. 자, 행정 작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좀 사실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행정 작용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디귿과 리을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증이란 준법률적 법률 행위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제가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한두 개 정도가 40문제 중에서 한두 개 정도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한 3-4문제 정도가 고민을 하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전회차, 전전회차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